스포츠 엑스발의 정철입니다. 오늘이 2026년 8월 25일 청주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스포츠 엑스발의 주요 소식은요. 우리나라 축구의 주 공격수죠. 황희찬 선수 울버햄프턴에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 영국 풋볼 리그 월드가 보도한 걸 보면은요, 올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일까지 팀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래서 지금 울버햄프턴에서 팀을 떠날 선수가 6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황희찬 선수가 돼 있고, 지금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프턴에서 제외돼서 21세 이하 선수와 훈련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 오늘부터 6시 반부터 시작이 됐죠. 평일요. 자, 오늘도 아주 경기가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기아는 이틀 전에 이기고 있다가 말이죠. 키움한테 결국 말루 홈런을 맞아가지고 역전패를 당했는데, 오늘은 또 롯데와의 경기에서 지고 있다가 이호연 선수가 말루 홈런을 때려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요즘 아주 순위 경쟁이 시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면서 강원FC 프로축구팀인 대표이사가 김명지 부회장인데요. 자, 지난번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일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또 현재는 또 기자, 해설자와 법정 소송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원 FC의 홈 개최를 놓고 말이죠. 지금 춘천에 있는 축구팬, 그리고 이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왜 강릉으로 홈 개최지를 한쪽으로만 하느냐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해라 이렇게 되는데, 김병지 대표이사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이 파문을 넘어서 법정으로까지 번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희찬 선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풋볼 리그 월드가 최근 기사를 보면 말이죠,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달 말까지가 이제 이적 시장 마감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울버햄프턴에 지금 뛰었던 선수 6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에 황희찬 선수가 6명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울버햄프턴이 금년에 말이죠, 성적이 꼴찌예요. 이긴 건 3번밖에 안 되고요. 24패 11무예요. 3승 24패 11무. 20개 팀 가운데 꼴찌가 되어가지고 챔피언십 리그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황희찬 선수는 금년에 부상도 있어가지고 성적이 나빴죠. 그래가지고 26경기 나와서 2골에 도움 2개밖에 기록하지 못했고요. 또 FA컵에도 2경기 나와서 1골에 1개 도움. 그러니까 금년 시즌에 3골에 도움 3개밖에 없어요. 부상도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황희찬 선수도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게 좋겠죠. 황희찬 선수는 2021년하고 2022년 시즌에 울버햄프턴 임대로 왔다가 이적이 돼가지고요. 2023년하고 2024년에는 31경기에 나와서 13골을 몰아쳤어요. 그런데 금년에 부상이었단 말이죠. 부진도 있어가지고 부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엔 3골에 3개 도움백이 기록하지를 못했단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황희찬 선수가 과연 어느 팀으로 이적할런지. 결국은 울버햄프턴은 일단 황희찬 선수를 2부 리그, 울버햄프턴 2부 챔피언 리그에서 일단은 제외시켜서 지금 21세 이하 선수와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팀으로 갈는지 이것이 관심이다. 이런 거를 영국의 풋볼 리그 월드가 최근 기사를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평일에 그전에 7시부터 시작됐잖아요. 날씨가 더워서요. 6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2를 달리고 있는 수원 KT가 자기 안방에서 두산한테 1대3으로 졌어요. 두산이 지금 그 5위인데 말이죠. 최민석 선수가 나와서 6회까지 안타 6개, 2실점하면서 삼진 5개 잡아냈고요. 수원 KT 위즈도 한 점 빼긴 내지 못했지만 그 소영준 선수가 물론 지긴 했지만 그 패전 투수가 됐지만 6회까지 안타 5개 2실점에다가 삼진 6개를 잡아냈어요. 수원 KT가 한 점 뺏기 못 낸 게 뭐냐면 3회에 김현수 선수가 타점 하나밖에 없어요. 반면에 두산은 5회에 정수빈 선수의 솔로 홈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회 또 양의지 선수 솔로 홈런. 그러니까 그 석점 가운데 정수빈 선수, 양의지 선수의 홈런으로 결국은 3대1로 결국은 1위인 수원 KT 위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척에서 했던 경기에서는 그 11회까지 갔습니다만은 3대3으로 비겼어요. 야, 3대3. 키움이 지금 꼴찌인데 말이죠. 삼성이 지금 그 2위인데 키움이 요즘 아주 그 꼴찌 팀인데 갈 길 바쁜 팀들 발목을 많이 잡습니다. 자, 3대3인데 말이죠. 안타는 키움이 10개, 삼성 라이온스가 7개, 홈런도 한 개씩 나왔어요. 자, 삼성은 그 4회에 디아즈 선수의 솔로 홈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회에 2점을 냈단 말이죠. 여기에 뭐 구자욱 선수가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회에 1점, 8회에 2점. 반면에 키움은 1회에 1점, 3회에 서관청 선수의 솔로 홈런이 있었고 7회에 또 이동국, 김건희 선수의 그 이 타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한 점 그러니까 석점 3대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투수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회까지 갔습니다만 키우면 알칸타라 그 선발 투수가 나와서 6회까지 안타 3개에 1실점하면서 삼진을 8개를 잡아냈어요. 그리고 삼성도 보수 선수가 나와가지고 안타 7개, 6회까지요. 2실점하면 삼진 8개. 그러니까는 선발로 나온 투수들이 스트라우스를 8개씩 잡아냈고 결국은 그 3대3으로 비겼다는 거. 삼성은 지금 2위입니다. 수원 KT가 1위고 지금 반게임째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구장에서는 LG 트윈스가 NC다이노스를 갖다가 5대4로 잡았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투수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LG 트윈스가 그 오스틴 선수가 8회에 3런 홈런을 터냈어요.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는 오늘 3런 홈런뿐만 아니라 사이클링이에요. 사이클링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이것을 사이클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33번째 사이클링인데 그러니까 타자로서 홈런, 3루타, 2루타, 단타 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가 오늘 맹활약하면서 LG 트윈스가 5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톨 호스트 선수가 6회까지 안타 5개 2실점을 했습니다. NC 다이노스도 지긴 했지만은 테일러 선수가 6회까지 안타 2개 무실점으로 삼진 5개를 잡아냈습니다. 오스틴 선수의 사이클링 히트 뭐 대단하고요. 10회까지 연장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 10회에 홍창기 선수가 2사 만루에서 우중간 적시타로 결국은 그 이 5대4로 LG 트윈스가 이기는데 수훈을 세운 거죠. 그렇지만 테일러 선수 물론 지긴 했지만 아주 잘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 열렸던 경기에서는 기아와 롯데 경기 기아가 8대5로 롯데를 잡았는데 야 여기에선 말이죠. 1회에 1점, 3회에 1점 기아가요. 6회에 하주석 선수의 2점짜리 홈런이 있었고요. 9회에
이호연 선수의 말루 홈런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뒤져 있었어요. 4대5로 뒤지고 있을 때 9회 말에 2사 말루에 이호연 선수가 말루 홈런을 해가지고 결국은 8대5로 뒤졌어요. 그러니까 기아는 이틀 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결국은 그 키움에 이기고 있다가 7대4로 이기고 있다 키움의 김재현 선수에게 말루 홈런을 맞아서 8대1로 졌는데 오늘은 거꾸로 결국은 이호연 선수가 말루 홈런을 때려서 결국은 8대5로 롯데를 잡았다는 거. 롯데 자이언츠는 5회 5점인데 나승엽 선수 또 레이에 선수 송성빈 선수의 5회 5점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아는 하주석 선수의 2점짜리 홈런이 있었고 이호인 선수 말로 홈런으로 8대5로 기아가 지금 4위입니다. 4위. LG 트윈스와는 반 게임 차로 바짝 죽여가고 있다는 거. 3위 LG. 그리고 인천 문학구장에서 했던 경기에서는 홈팀인 SSG가 한화를 갖다 7대1로 잡았습니다. 안타도 12개 했었고요. 한화 이글스는 한 점이 문현민 선수의 솔로 홈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SSG는 김민지훈 선수가 선발을 나와서 5회까지 삼진 6개를 잡아내는 호투로 안타내기 2실점으로 말이죠. 그리고 2회에 한 점, 6회에 6점을 뽑아냈어요. 최지훈 선수가 무사의 1-2루 상황에서 적시타로 결국 6회 6점. 그래서 7대1로 결국은 홈팀 SSG가 한화를 잡았습니다. 이야, 이게 한화가 지금 7위란 말이죠. 자, 이래서 10개 팀의 순위를 보면은 수원 KT 위즈가 지금 64승 3무 42패로 선두입니다. 그러나 2위인 삼성이 반게임째로 바짝 죽여가고 있고요. 3위가 LG인데 2위 삼성과는 LG 트윈스가 지금 4게임 반차로 벌어져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4위가 기아는 3위 LG하고 기아 4위하고 3위 LG와는 반게임 차예요. 그리고 5위가 두산인데 기아와는 한 게임 차. 그리고 6위인 롯데, 7위인 한화, 8위인 NC다이노스는 게임차가 없습니다. 게임차가 없어요. 게임차가 없이 다만 승률에서 롯데 6위, 7위 한화, 8위 NC다이노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는 볼 수 있겠고요. 9위가 SSG, 꼴찌가 키움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우 선수 오늘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3번 지명 타자로 나와서요. 4타수 1안타 안타를 때렸습니다. 어제는 안타를 때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1회에 중견 안타로 해서 타점 하나 올리고요. 팀은 5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나 타율이 2할 8푼 8리로 내려갔습니다. 홈런 9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송성문 선수가 결국은 오늘 마이너 리그 트리플 A로 내려갔습니다. 타율이 2할 1리밖에 안 되니까 홈런 하나, 타점 15개, 도루 12개밖에 안 되니까 62경기에 나왔어요. 2할 7푼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송성문 선수는 마이너 리그 내려갔다는 거. 그리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선수 오늘 경기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내일 아침 8시 10분 LA 다저스와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타율이 1할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하성 선수도 최악의 타자라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할 정도니까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구 소식. 지금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면서 프로축구 강원FC의 대표이신 김병지 부회장. 야, 이 김병지 부회장이 굉장히 좀 해설자하고 지금 법정 투쟁으로 들어가는데 김병지 부회장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면서 지난번에
그 멕시코도 가고 또 강원 FC 2023년에 그 대표이사가 됐어요. 근데 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병지 부회장이 그 모 해설자에게 지금 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고 본인이 발표를 했어요. 그 왜냐면 자기는 멕시코의 칸쿤을 휴양지를 가지 않았는데 광고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지 않았다.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런데 저 김병지 그 부회장이 그러면서 그 변호사를 해가지고 법정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참 제가 보기. 그런데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23년에 강원 FC는 2008년에 강원도민의 혈세로 강원도 해봐야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됩니다. 전체로. 2008년에 김진선 도지사가 있을 때 강원도민의 그 화합을 위해서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원 FC를 만들었어요. 그때 저도 400주를 샀습니다. 저도 거기 3파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강원도 사람들이 우리 시청자 사람들이 착하고 순하잖아요. 이 강원 FC의 김진태 지사가 어떻게 해가지고 김병지 씨를 갖다가 대표이사로 선임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강원 FC는 강원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에서 금년에 125억을 운영비로 줬어요. 그래서 그 프로축구 일부 리그를 개최하려면요 관중석이 10,0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어요. 조명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천연 잔디가 있어야 되고요, 라카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구비가 돼야만 프로축구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춘천하고 강릉밖에 그런 시설을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춘천과 강릉이 번갈아 가면서 그 강원 FC 홈 경기를 개최를 했다고요. 그건 강원도민이 혈세로 움직이는. 근데 이 김병지 씨가 대표이사가 되고 난 뒤에요, 작년부터 춘천과 강릉에 돈을 많이 주는 대로 홈 경기를 하겠다. 이건 당초에 창단할 때 뜻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춘천시장이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못한다. 그러고 한 경기 할 때마다 뭐 8천만 원씩 줬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그럼 관도 강릉에서만 금년에 홈 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저도 400주의 강원FC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FC 6만 8천 명의 주주들이 사람들이 착하니까 또 춘천에 있는 분들은 금년에 강원FC 경기가 없었어요. 근데 또 김병주 씨가 대표이사가 또 강릉하고 춘천 그 조건을 내걸어서 돈 많이 주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춘천에 또 육두관 시장이 우리는 난 그래 못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춘천엔 축구 팬들이 뭐 김병지 대표이사에 대한 좋지 않은 아마 그 프레카드를 걸어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시장이 춘천에서 경기할 때 출입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아니, 시장이 경기장을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응? 이야, 이번에 다시 또 춘천과 강릉에 두 군데 가운데 한 군데 좋은 조건을 한 군데 개최를 하겠다 그러니까 춘천이 또 잘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 강릉에서만 강원 FC 경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우상호
그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요. 제가 2008년에 산파육을 했다니까요. 저도 주식을 400주를 가지고 있어요. 한 주에 5,000원인데 그게 무슨 뭐 상장이 되는 겁니까? 돈이 되는 겁니까? 도와준 거예요. 6만 8천 명의 주주들이 사람들이 착하잖아요. 가운데 사람들이요.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다 이미 보도가 돼서 알지만 그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토트넘하고 강원 FC가 그 이 선진 축구를 그 교류할 수 있게끔 연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김병지 자기 막내 아들을 거기 연수를 시켰어요. 이거 강원 FC의 그 유소년 팀이 가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큰아들이 뭐 에이전트가 무허가인데 그 이 자격이 없는 근데 이 에이전트 역할을 해서 뭐 광원 FC로 또 천암도 또 그 에이전트 자격이 없는데 해가지고 또 뭐 외국 선수를 갖다가 뭐 영입하고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홈 개최지를 갖다가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리고 지난번 그 북중미 월드컵 대회 때 강원 FC의 단장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저는 오래 잘 그 기자를 누군지 모르는데 강원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사람이 해외로 갈 때는 이코노미석을 타가야 돼요. 비즈니스석은요 보니까 국민의 혈세로 할 때는 차관급 이상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병지 씨가 대표이사 아니에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배임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강원도민의 혈세로 1년에 120억을 그 운영비로 주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문제들이 표면화되면서 파문이 일면은 법전화까지 번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랫동안 체육기자를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고요.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춘천에서는요 금년에 한 경기도 열리진 않았어요. 강릉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과 지역 간에 경쟁을 시킨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강원 FC는요 강원도민의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원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팀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제가 보니까 6만 8천 명의 그 주주가 있는데 그런 거를 결정할 때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들 물어보니까 그거를 결정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김병지 씨 대표이사의 지금 문제점들이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